내가 이렇게 야한 여자인 줄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그 남자가 나를 깨웠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자예요. 올해로 70이 되었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은퇴한 지 오래예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봐요. 밥 달라, 채널 바꿔, 에어컨 좀 꺼. 하루에도 10번씩 이런 소리만 듣다 보면 제가 집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잔소리를 먹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두 아이는 결혼해서 타지에 살아요. 명절이나 돼야 얼굴 한번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만나도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손주는 할머니하고 안기기는커녕 게임기만 들고 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무엇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내, 엄마, 할머니? 아니요. 그냥 집안일 해주는 조용한 그림자 같았어요. 그날도 남편은 저를 향해 화를 냈어요.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고요. 근데 국간장 한 방울도 넣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 골목을 걷다가 잠시 쉬려고 구석 의자에 앉았는데 그때 바람에 전단지 한 장이 발밑에 떨어졌어요. 묻지마 관광. 혼자 떠나는 힐링 여행. 모든 일정 포함 단돈 99,000원. 복잡한 건 묻지 마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묻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TV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저는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속옷, 편한 바지, 그리고 오래된 화장품 파우치. 그 속엔 오래전에 잊어버린 나 자신이라는 여자를 꺼내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관광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혼자 온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처럼 가정에서 말없이 지내던 사람들일까요? 버스 기사님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고, 제가 탄 건 마지막이었어요. 저기 어르신 옆자리가 마지막 남은 자리예요.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맨 뒷자리 창가였어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중후한 인상의 남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그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잠깐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저도요. 바람 좀 맞고 싶더라고요. 그는 자기 소개를 했어요. 한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에요. 저보다 2살 아래였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반갑던지요.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날도 혼자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러다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를 예약했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느낌을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숙소에 도착했어요. 시골 펜션 같은 곳이었는데 문제는 참가자 수에 비해 방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가이드가 말했어요. 혹시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방 쓰셔도 괜찮으신 분 계실까요? 불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변에선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한준 씨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를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배려해주는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저도 불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2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각자 짐을 내려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TV 소리도 없고 남편의 잔소리도 없고 처음 보는 남자와 단둘이 있는 낯선 공간. 한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용기 내셨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쪽도요.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당신이 웃을 때 제 심장이 조금 떨렸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잊고 지냈던 여자라는 감각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다시 깨어났어요. 불이 꺼지고 방 안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커튼 사이로 달빛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그의 실루엣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한준 씨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영자 씨.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긴장인지 기대인지 숨이 헛돌았어요. 잠깐 눈 좀 보시겠어요? 그가 말하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우린 침대 너머로 눈을 마주쳤어요. 달빛이 그의 눈동자에 닿아 반짝였어요. 그 눈엔 외로움도 그리움도 설렘도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제가 누운 자리로 다가왔어요. 숨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가 이불을 조심히 들추고 제 옆에 누웠어요. 얼굴이 가까워졌고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거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한 번만 당신이라는 여자를 느껴보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군가가 날 여자라고 불러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사람의 손을 제 가슴 위로 이끌었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찔했어요.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의 입술은 천천히 제 어깨선을 따라 내려왔고 손은 제 잠옷끈을 살며시 풀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천위로 그의 손바닥이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제 속에서 작게 끓어오르는 열기가 퍼졌어요. 그는 말없이 제 윗옷을 벗겨냈고 가슴 위로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촉촉한 입술이 피부를 더듬고 혀가 살짝 머물다 작게, 세게, 깊게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고 무릎을 모으려다 이내 풀었어요. 그는 아래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왔고 배꼽 아래 민감한 살갗 위로 입술이 살짝 스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라면 천천히 할게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천천히, 너무 천천히 제 허벅지를 벌렸고 입술과 혀로 저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숨결이, 입김이, 혀가 닿는 그 순간들마다 저는 말도 안 되게 젖어들었어요. 애무는 짧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도 집요하고 깊었어요. 마치 제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온몸을 깨워주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참았고
어느 순간 스스로 허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의 혀를 더 깊게 끌어들이듯이.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제 위에 올랐어요. 무게감, 체온, 숨결, 모든 것이 밀착됐어요. 저는 다리를 벌렸고 그는 천천히 단단한 무언가를 제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첫 밀어넣음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나올까봐. 하지만 너무 깊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살짝 비명을 흘렸어요. 그는 입술로 제 소리를 막았고 천천히 허리를 움직였어요. 박자처럼 숨결처럼 그는 깊게 들어오고 느리게 나갔어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를 울렸어요. 손은 제 손을 잡았고 눈을 바라보며 우린 숨을 나눴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정말로. 그 순간 저는 눈물과 함께 절정을 맞았어요. 몸이 떨리고 소리도 없이 터지는 감각에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그는 그대로 저를 끌어안고 뒤에서 팔을 감아 안았어요. 영자 씨, 이 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서요. 그 밤, 저는 다시 여자였고, 사랑받는 인간이었고, 살아있는 생명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을 뚫고 방 안으로 흘러들었어요. 저는 그의 품 안에서 깨어났어요. 팔은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숨결은 제 목덜미를 간지리고 있었어요. 이불 속은 아직도 따뜻했어요. 밤새 서로의 살결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온기였죠. 그가 눈을 떴고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잘 주무셨어요, 영자 씨? 네. 너무 깊게 잠들었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그건 좋은 밤이었다는 뜻이에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무거웠거든요. 침대맡에 두었던 제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끊겼어요. 그런데 곧이어 메시지가 왔어요. 영자야, 된장 어제 어디다 뒀어? 집 열쇠는 어디 놨지? 오늘 반찬 뭐 해놓고 간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불 속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나 지금 바람 피운 거잖아. 그것도 남편한테 아무 말도 없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 일행은 근처 온천으로 향했어요. 그와 나란히 걷다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준 씨, 네. 우리 너무 깊이 간 건 아닐까요? 그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이야기인가요? 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후회하세요? 모르겠어요. 전 후회 안 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전 오랜만에 살았다고 느꼈어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눈빛이 그랬어요.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죄를 지은 기분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여자탕과 남자탕이 나뉘어 있었지만 그날은 개인실 온천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가이드는 말했죠. 혼자 쓰셔도 되고 원하시면 두 분 함께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주실래요? 그 말에 저는 다시 갈등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몸이 더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천탕 안은 김이 자욱했고 나무로 된 창살 사이로 햇빛이 퍼져 있었어요. 그는 먼저 들어가 있었고 저는 수건을 감은 채 천천히 들어갔어요. 물이 살결을 감싸자 순식간에 온몸이 이완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이 저를 천천히 핥듯 훑고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그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그는 제 뒷목을 감싸고 온천물 속에서 제 허리를 천천히 끌어당겼어요. 물 아래로 그의 손이 미끄러지듯 내려왔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어요. 입술이 닿았고 젖은 살결이 살에 부딪혔고 수건은 어느새 물에 풀어졌어요. 저는 그의 허벅지를 끌어안았고 그는 천천히 제 몸을 들어 올려 제 위로 앉혔어요. 뜨거운 온천수 위로 그의 것과 제 것이 하나가 되었고 제 다리는 자동적으로 그의 허리를 조였어요. 물소리와 숨소리가 섞였고 흐느낌이 이어졌고 그는 천천히 아주 깊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창 너머에서 찰칵 소리 하나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어떤 젊은 여행객이 핸드폰을 들고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방금 뭐였죠? 한준 씨도 놀란 눈으로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메시지 읽건 누군가로부터 사진 한 장. 열어보니 그 사진이었어요. 창살 사이로 보이는 제가 그 사람 위에 올라탄 채 끌어안고 있는 장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말도 없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엔 와이프 관리 잘하셔야겠네요. 히읗히읗 라는 익명의 메시지. 남편은 화가 나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말했어요. 밥은 먹었냐? 먹었어요. 이혼하자. 남편은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히려 그 차가운 눈빛이 더 잔인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찍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창살 사이로 잡힌 제 표정, 젖은 살결, 눈을 감은 채 한준 씨의 품에 안긴 모습. 그 장면 속 여자는 정말 저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살아있는 여자처럼 느껴졌던 한순간의 착각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하셨죠?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책임지고 싶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받았어요. 영자 씨 괜찮으세요? 아니요. 혹시 남편분이 사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영자 씨를 무너뜨리게 한 것 같아서 죽을 만큼 미안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아니에요. 무너뜨린 건 제 안에 있던 외로움이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외출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전전긍긍하며 기다렸지만 남편은 연락도 없었고 식탁 위엔 이혼 서류만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과의 하룻밤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서로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고 트렁크에 옷 몇 벌을 챙겼어요. 그리고 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아직 저보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지금 당장 오세요. 그의 집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전원주택이었어요. 단정한 정원, 커피 향이 스며든 거실, 그리고 따뜻하게 웃는 한 사람. 저는 현관에 서 있다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가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이제 여기선 울어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 안에 담아둔 눈물들이 본물처럼 터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는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세상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됐어요. 저녁은 그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담백한 된장국, 구운 버섯, 그리고 두 사람의 맥주 한 캔씩.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있던 그는 말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원할 때까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았고 우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그의 옷을 벗겼어요. 주름진 어깨, 다소 마른 팔, 하지만 따뜻하고 믿음직한 가슴. 내 손이 그의 가슴 위를 천천히 훑었고 그는 입술을 떨며 이런 떨림이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라고 말했어요. 이불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더듬었어요. 익숙하지 않지만 조심스럽게 다시 배워가는 듯한 사랑이었어요. 내 손이 그의 허리 뒤로 올라갔고 그는 내 무릎을 부드럽게 벌렸어요. 이번엔 그가 나를 위에 올려 천천히 눕혀주었어요. 그는 입술로 내 어깨선을 타고 내려와 젖은 혀로 가슴을 살짝 물었고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의 손은 이미 나를 충분히 적셔 놓았고 그는 내 허벅지를 벌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밀어 넣었어요. 이번엔 우리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고 그는 내 안에서 깊게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흔들리는 침대, 가슴 위를 훑는 그의 손,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 속에 나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느꼈어요. 다 끝나고 그는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뒤에서 나를 안고 이제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밤 나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여자로 단 하나의 존재로 살아 있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휴대폰에 딸의 이름이 떴어요. 희정이. 한참 망설이다 받았어요. 엄마. 그래. 지금 누구랑 있어? 지금은 그냥 나 혼자야.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집 나갔어. 뭐라고? 이혼하자면서 엄마 바람 피웠다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지금 연락도 안 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엄마, 나중에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희정아. 나중에 꼭 말해줄게.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숨길 수도 돌아갈 수도 없게 됐어요. 한준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이 알게 됐어요. 이젠 진짜 다 들통났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나랑 있을래요?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랑 살아줘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 아직 자신이 없어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는 제 손을 가슴에 얹었어요. 영자 씨, 이 가슴에 귀를 대보세요. 지금 뛰고 있잖아요. 이 심장은 당신만 보면 이렇게 뛰어요. 제 손바닥 아래 그의 심장이 진짜로 쿵쿵 뛰고 있었어요. 저는 울고 말았어요. 그날 밤 우린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입맞춤이 먼저였고 입맞춤이 너무 길어서 서로의 숨결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가 제 옷을 벗겼고 나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어요. 늙은 몸, 주름진 어깨. 하지만 그 안엔 욕망이 있었고 무너져가는 외로움을 견디던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침대에 누웠어요. 그의 손이 나의 가슴 위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혀끝이 젖은 궤적을 따라 가슴 한쪽을 집요하게 빨고 빨았어요. 나는 두 다리를 벌려 그의 허리를 감았고 그는 단단히 커진 걸 나에게 밀어 넣었어요. 그 순간 난 하고 낮게 신음했어요. 이제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의 깊은 밀어침이 내 안에서 튕기고 울리고 퍼지면서 몸이 점점 더 젖어갔어요. 그는 허리를 천천히 하지만 깊이 움직였고 나는 그 위에서 흔들리면서 그의 어깨를 부여잡았어요. 계속해줘요. 멈추지 말아요. 끝까지 갈게요. 당신이 끝날 때까지. 그의 손가락이 내 허벅지를 쥐었고 나는 등을 활처럼 젖혔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알에서 퍼지는 쾌감이 눈앞까지 번졌어요. 나는 절정에 오르며 그의 이름을 속삭였어요. 한준 씨, 나 이제 진짜로 살고 싶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왔어요. 나는 그 사람 품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깨어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이제 나랑 같이 살래요? 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 엄마, 이해하긴 어렵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작게 울었어요. 그리고 한준 씨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당신의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남자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 여행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삶이 주는 마지막 기회였고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꺼내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나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의 여자로 살아가고 있어요.